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전날보다 0.44% 오르면서 1998.31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록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장중에는 200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3월 6일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04% 오르면서 716.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지수를 이끌어준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905억 원, 또 외국인이 736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만이 홀로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라고 하면 그린 뉴딜과 5G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이 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동국 SNC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유니슨이 26%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솔루션, OCI, KCC 등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소차 관련 주들도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에코바이오가 12% 급등했고 풍국주정과 EM코리아도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기술 투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노와이어리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전파기 직구, 또 대한광통신이 상승을 하는 등 오늘 5G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두 번째 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네페스와 AD칩스가 5에서 6%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 첨단 핵심 기술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개최되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할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계획이 예고가 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내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첨단 기술 개발에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2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새로운 기술 인프라 계획에는 무인 공장 시스템과 또 각종 모니터링 카메라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계획들도 들어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술 분야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5G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두드러졌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 상승했고 유비쿼스도 16%대 상승, KNW와 삼지전자,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RFHIC 등 모두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14%대 상승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들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로보가 상한가를 터치했고 로보티지와 휴림 로봇, 로보스타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양회 시작과 함께 중국의 기술 투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 그리고 장재민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희 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 동안 관련된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야기 나누고 잠시 후에 종목 진단까지 이어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앞에 인사할 때 라인시대 리턴즈 이렇게 하는데 오늘 PD님의 추천으로 리턴즈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은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하시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리턴즈 이거랑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억만장님 처음 보는 이름인 것 같네요. 이병재님, 김명숙님 또 종목 올려주셨고요. 쫄보님, 경제야 살아나자님, 또 이만원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종목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중국의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양회 시작과 함께 또 우리 증시에 다양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기술 투자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또 대응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양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참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예고가 됐어요. 우리 시장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 투자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저는 실질적으로 양해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뭐 5G가 좋았습니다만은 양해 때 5G 모멘텀이 더 부각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 양해에서 언급한 거는 우리가 4차 산업의 주도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기반 전제 조건이 저는 5G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기술주 결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에 네. 중국 쪽에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5G 뭐 아까 배우에 산다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시청자님들 한번 또 궁금하시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보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거의 미국 점유율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5G까지 다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G2 국가인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규모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해서 결국은 우리도 4차 산업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또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갈등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에 대한 좀 압박도 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좀 반발심에 나온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 화웨이 때리기가 좀 있었죠. 네. 뭐 화웨이에 관해서 우리가 뭐 배우에 산다고는 틀리게 야인시대가 뭐 고품격 방송이긴 하지만 진단 프로에 가까우니까요. 뭐 토론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어떤 정치적인 딜의 모습이다. 결국은 트럼프의 입지를 좀 바꾸기 위한 이슈 돌리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들어갔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화웨이를 살리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1위인 국가인 5G 쪽의 화웨이를 결국은 보호해야 될 입장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를 통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업명들을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몇 개 기업을 언급을 했죠. 5개 기업 정도죠. 알리바바, 뭐 화웨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보게 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흰겨루기 싸움으로 가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국민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해프닝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화웨이를 또 집중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대응해서 이런 화웨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또 내놓았는데 미국이 이 대책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그렇죠.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앵커님하고 거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네. 솔직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신종 코로나 이후의 국면 이후에 과연 지수 반등이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네. 저는 주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미중력 분쟁에 대한 2차가 시작된다면 작년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증시 결국 내려오고 미 증시만 홀로 가는 모습. 근데 네.
결국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1차 때 이걸로 효과를 좀 봤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증시를 견인했다. 그래서 일단 썼던 카드가 통했으니까 한번 내밀어 봤습니다. 이게 또 통할까? 근데 반응이 시원치 않죠.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국면인데 갈등의 양산을 비춰지는 모습이 결국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향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차후에 뭐 5, 6개월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카드의 형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투자하겠다. 무려 1,700조 원의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거든요. 양회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하루 종일 이슈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장재민 PB님, 우리 증시에 좀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한국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랑 좀 순행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탄력성이 글로벌 거의 탑 티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주가 지수가 못 오르고 있는 것 반해 양해가 생겨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면서 오히려 정작 남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양해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지금 이 둘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예측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그 네. 둘 중에서 앞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며 미국에 대한 비중 또한 작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전문가님 말처럼 4차 산업의 지금 선두주자를 지금까지 미국이 영위했다면 중국이 G2 국가로서 이 압도적인 지위를 또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양해에서 중국의 그런 투자 계획이 앞으로 그 양쪽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선으로 앞으로 우상향이 중국도 갈 건지 아니면 좀 당분간 그래도 미국 압도적인 지위로 갈 건지에 대한 이슈로 지금 해석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증시에는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좀 궁금한데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중국 이 양해로 인해서 중국 증시부터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영향을 생각하기 전에 중국부터가 이 양해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중국이 근데 오늘 상승하면 우리도 상승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중국의 이슈입니다. 그럼 중국 자국에 대한 수혜가 먼저 나올 거고, 네. 예를 들면 중국의 예를 들어 용호 네트워크 같은 중국의 통신업자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밸류체인이나 이런 게 다 지금 글로벌 것들은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만약에 용호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갔다 그러면은 한국의 KMW나 RFICSC 이런 회사들이 같이 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영향을 내다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상승 모멘텀이 양해로 인해서 크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자국의 마켓쉐어를 보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스탠스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올 거로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양해에서 지금 언택트 5G, IoT 이런 내용은 다들 지금 관심 많으신데 좀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이슈로 지금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에서 넘어가서 갑자기 코로나 이슈로 갑자기 다시 또 싸우고 있죠. 그러면은 코로나 이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언급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중국의 또 기업도 못지 않습니다. 항서 제약이라든지 복성 제약이라는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과 같은 바이오 그 제약에 대한 섹터까지 내다본다면 네. 이제 국내 증시 영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제 만약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면은 항서 제약과 연결되어 있는 HLB가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5G가 간다고 하면은 KMW 갈 수 있고 이 중국의 언급 중국 기업의 상승 모멘텀에 따라 코스닥 기업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더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예고가 나온 겁니다. 양회에서 이 계획을 승인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투자가 계획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김민준 전문가님, 자, 투자 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수혜를 본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수혜를 보러 업종은
5G라고 일단 예측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도 잘 간 종목들이죠. 네, 그렇죠. 5G 같은 경우는 선도 업종으로 일단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5G가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겠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지금 막 박차를 가하고 있죠. 파운드리 공장 위탁 생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연결고리 다음 바톤 타자가 누구냐? 5G죠. 왜냐하면 다른 산업 이종 업종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5G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AR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사물인턴이라든지 공공안전제부터 안 퍼져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오늘 이번에 나왔던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도 결국은 트래픽 증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5G로 인해서 고용 창출 인력이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내놓은 자료가 고용인구 창출이 960만 명, 전체 고용 창출 인구 중국의 43%입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보다 훨씬 많죠. 절반 수준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과연 중국만 이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미 미국은 훨씬 먼저 5G를 국가산업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지금 이번에 뉴딜 정책에 넣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업종은 뭐 5G로 단연 탑픽을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AI 등 정도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주목해서 보이는 종목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종목들이야 뭐 5G는 아까 앵커님이 다 언급을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 것 같고 뭐 이제 로봇 쪽으로는 로보티즈 등등이 있는데 독특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반도체와 엮이고 있는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네페스요? 흔히 네.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뽑히고도 하죠. 근데 이 네페스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회사인 제너럴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인공지능이죠. 뉴모로픽 칩 개발을 생산하기 위한 MOU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결했고요. 그럼 이 뉴모로픽이 뭐냐? 인간의 두뇌를 닮은 AI 쪽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페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AI가 나올 때도 조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네. 언급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G가 가장 탑픽이다. 앞으로 좀 주도를 해 나갈 것 같고 자율주행이나 AI 그중에서도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 네페스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재미 PB님이 보시는 수혜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뭐 저도 전문가님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네. 이걸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지금 5G 시대까지 왔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5G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G가 되어야만 뭐 무인, 자율, 뭐 커넥티드 온갖 4차 산업들이 될 수 있는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내리고 일자리 늘리려는 뭐 경기 진작 정책, 투자 정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제 이 원천적인 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대규모의 SOC 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넘버 원은 5G고 결국 라스트 원도 5G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5G를 말하지? 모든 거의 교집합이 5G이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아니면 한 개밖에 못 산다. 추천이라면 5G를 단연 이제 언급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율과 무인, 이 4차 산업의 로직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5G의 통신망 안에서 나중에 6G까지 갈 거지만은 이제 센스를 해서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아까 말씀하신 AI, 이제 빅데이터로 데이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소팅하느냐 이거를 바탕으로 저지먼트에서 액션까지 가는 게 4차 산업의 단계입니다. 이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어디서부터가 먼저인가 어디까지 갔을 때가 4차 산업의 끝판인가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로직에 대해서 기본을 갖추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언택트 이야기할 때도 이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든 정책들의 기반에 이제 인터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5G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5G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나는 5G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접근 시기는 아직인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짚어주신 5G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들 우리 투자 대응 방법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접근 시기를 논한다면 결국은 단기 투자시겠죠. 5G는 향후 5년간 선도 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5G 종목들이 있는데 5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더불어서 뭐 2차 산업 종목들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5G 5년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겠죠. 물론 선별화 작업은 있겠죠, 종목별로. 단기 투자를 결국 보신다면 접근 시기가 문제 있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 3주 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겪고 나서 반도체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을 거다, 3분기에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반도체 접근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원래 양해 예정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정일이 계속 밀렸죠. 2주, 3주. 그 사이에 틈바구니를 파고든 종목들이 뭐냐? 이 3주 사이에 소부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그러면 5G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양해 모멘텀이 터졌는데 결국은 2분기, 3분기보다는 하반기 때 좋을 것 같다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네. 모아가야지만 결국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는 것이거든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내가 접근 방향을 정할 건지 모멘텀 부각으로 정할 건지 양해를 보고 접근한다면 모멘텀 부각은 지금이 현재 매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G라든지 앞으로 조금 투자 관점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재민 PB님께서는 5G 관련주들 우리 어떻게 접근해봐야 된다라고 팁을 좀 주시겠어요? 네, 계속 이제 뭐 프로그램 할 거 없이 계속마다 5G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네. 지금 수혜 종목들 리스팅하고 있죠. 지금 방금 2부 시작하면서까지 종목들 나왔습니다. 뭐 RFHIC, OE솔루션, KMW, 뭐 아까 전문가님께서 인사이트 보여주신 네페스까지요. 그럼 우리는 이 종목들을 알고 있고 이 정도라면은 이 섹터의 대장이라 할 수 있거든요. 대장주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작은 시가총액으로 많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밸류체인 안에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서 다른 질문에서 제가 중국 기업을 내다보고 미국 기업을 내다봐서 글로벌은 지금 연결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체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한 업체가 좋았다, 그거랑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밸류체인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네. 투자를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스몰캡 단기 종목에 대한 급등을 이 종목 오늘 20% 이상 올랐는데 어떡하지? 따라 사시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양해를 예측하셔서 스몰캡 종목은 차라리 미리 선취매하실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보는 시각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대장주를 조금 더 찾아가는 게 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시각까지 5G와 관련된 투자 대응 방법까지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 기술 투자 관련해서 특히나 5G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슈 관련된 종목 한번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가지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종목은 로보스타이고요. 22,650원의 비중 2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자, 이 언택트 가지아님께서는 LG전자 자회사여서 작년 5월에 로봇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 중기 전망 및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오늘 이 5G 중국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G전자 자회사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LG전자가 최대 주주죠. LG전자가 지분을 이 회사에 35% 정도인가 36% 정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은 미래 성장 산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산업군을 보게 된다면 뭐 큰 거 말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5G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자율주행이 있고 뭐 사물 인터넷이 있다 하면 AI도 그 중에 있을 수 있겠죠.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양해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죠. 신종 코로나를 겪고 나서 과대 낙폭이 있고 나서 흔히 말하는 지수와 맞춰서 내 종목의 흐름이 잘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오늘 결국은 중국 양해 모멘텀이 터지면서 결국은 모멘텀 부각적으로 펀더멘탈적인 것이 아니고 모멘텀 부각적으로 주가 시세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3년, 5년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단기 모멘텀 부각을 내가 뭐 월 단위로 하겠어, 아니면 3개월 보겠어, 6개월 보겠어, 이런 기간을 좀 길게 잡아간다면 제가 봤을 땐 결과물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의 가치 성장 투자를 할 때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실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회사는 실적이 안 좋거든요. 좀 열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로보스타를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도 나왔다, 68억도 나왔다, 105억도 나왔다, 22억도 나왔다. 작년에는 완전 적자로 돌변했죠.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결국은 산업용 로봇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나가는 데가 보면 삼성전자, 만도, 자동차 산업군하고 그다음에 LCD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LCD 쪽에서 지금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투자를 안 하거든요. OLED 쪽으로 다 변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감, 결국은 영업이익이 적자, 이렇게 딱 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비 투자를 강행할 수 있는 주요 고객층들을 모셔야 되겠죠. 결국은 뭐 로보스타의 그거는 임무의 역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부각 플레이는 가능하나 앞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가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받쳐주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장재민 PB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로보스타 앞서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이제 5G의 직접적인 그런 종목을 오히려 더 로봇 관련주를 고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도 올랐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원격 의료를 당장 지금 우리가 실생활로 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당장 지금 대장과 대세 섹터는 아니나 그 수혜 섹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비중 갖고 있대 너무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져갈 건 아니나 비중을 실었을 때 그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면 이거 수혜 언급 계속 나올 때마다 시세 나올 거고요. 그 시세가 점점 저점이 올라가면서 시세 크게 한번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도 비중 유지하되 많은 비중이 아닌 상태로 좀 잠가놓고 가둬놔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조금 더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로보스타까지 중국 기술 투자 관련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신 소식에도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까요? 5월 셋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자, 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내일장 좀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까요? 네, 뭐 좀 아쉽죠. 하필이면 양해 일정 맞춰서 또 미중 갈등 소식이 나오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증시도 뭐 오늘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쉽게 빠질 증시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지 우려감이 있는 것은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 안전자산 미증무역 분쟁이 계속 나오니까 환율이 잠깐 증가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장가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해 모멘텀에 맞추는 선별화 작업이 시작돼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양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증무역 분쟁 갈등이 있다 한들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도 쉽게 빠질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단지 이제 지수가 고점 상단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전체 투자 비중을 좀 축소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고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재민 PB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종목 상담에서 이미 차트로 증명됐습니다. 핵심 섹터들의 기울기 보면은 3월 중순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어느새 3월 코로나 이슈 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하게 왔죠. 그러면 거기 만나는 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 전의 수준과 지금 수준이 주가가 같다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유동성 장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비중을 줄이되 핵심 섹터의 비중을 완전히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해서 현금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환매로 갈 만한 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저가 매수 전략 정도로 좀 내일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강연회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강연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인데요. 배우의 선다하고 또 야인시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이제 코스피가 2000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 또 제2의 알테오점을 또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강연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재 시장에 정말 이슈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알짜 종목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강연에 참석하셔서 꼭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6시 꼭 시간 체크해 두시고 강연회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인시대 리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좀 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만세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좀 고민 많이 하고 왔었는데 오늘 1998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내일은 딱 2000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을 만세를 외치면서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체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